말씀들을 너무 다들 잘하시네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서울 그 양재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광희라고 하고요.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조금 많이 망설였어요. 나이가 좀 많은데 이런 걸 좀 배우는 게 분위기에 맞나. 근데 와 보니까 선배님도 계시고 또 뭐 비슷한 연배도 계신 것 같아서 좀 배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하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분들은 대부분 그 사업하고 연관을 짓거나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배우러 오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늦게 제2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시설 관리 일, 그 나이 먹은 사람도 좀 받아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쪽 분야가.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제가 할 수 있는 게. 그동안 이제 사무적인 일을 보다가 시설 관리 쪽은 당장 수도가 고장났다고 그러면 가서 이제 고치기도 하고, 뭐, 도어 클로저 떨어졌다고 하면 이제 달아주기도 해야 되고, 그 윗사람 따라다니면, 그러니까 앞 선배 따라다니면서 이제 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내가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배우기 위해서 유튜브 열심히 보다 보니까 강쌤 유튜브가 좋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제 동기는 여기서 가르치는 거 열심히 배워가지고 가면은 그래도 이제 뭘 어떻게 하는구나 정도는 충분히 여기서 커버가 될 것 같아요. 제 목적은 그겁니다. 오늘 그 과제 중에 내가 생각하는 집수리 전문가에 대한 내용인데, 제가 그 살고 있는 집이 한 30년쯤 된 빌라예요. 근데 그 동네 그 이면도로 쪽에 있어가지고 차가 이게 2대 정도 이제 서로 비껴 지나갈 수 있는 쪽에 철물점이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코앞인 거지. 평소에 이 사람이 이제 상냥하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그냥 대충 이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도배를 하는데 왜 그 출입문 쪽에 빨갛게 녹이 슬어가지고 이거 그냥 도배를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칙칙이라도 좀 사다가 뿌리면 될까 싶어서 그 철물점을 간 거야. 갔더니 스프레이를 권하더라고, 이걸 하라고. 잠깐 손봐줄 수 있느냐 이제 얘기를 했더니 나는 와서 그냥 거저 봐줄 줄 알고 들레들레 와서 보더니 그럼 할 줄 알면 좀 해주십시오 그랬죠. 뭐 견적이고 뭐고 이런 거 아무 거 따지지도 않고 뭐 좀 편히 좀 봐주나 이제 이런 걸 기대하면서. 근데 와서 이제 하는 게 스프레이를 안쪽이야 이제 도배를 하니까 그냥 쭉 뿌려주면은 뭐 좀 흐트러져도 도배로 커버가 되는데 그 문 밖에 쪽에는 벽에다가 뿌려지면 안 되잖아요. 하다못해 이 마스킹 테이프라도 좀 붙이고 이 샌드 페이퍼를 좀 갈아서 그리고 뿌리는 게 정석이잖아. 모르는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칙칙칙 뿌리는 거야. 대충 한번 쓱쓱 문지고 그러더니 이제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. 내가 생각했던 철물점 사장이 아니구나. 내가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뭘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운한가. 오늘 그 과제가 그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한테 물어봤어요. AI한테. 그랬더니 이 고객이 원하는 집수리 기사는 어떤 사람이냐. 좀 성별도 중요한 면이 있답니다. 특히 그 남자들이 시커멓게 하고 이제 고친다고 하면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 성별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, 여자 수리기사에 대한 필요성이. 또 하나는 아까 내가 서운하게 생각했던 투명한 어떤 그 비용에 대한 내용하고 뭘 어떻게 수리한다라는 어떤 그 공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. 그게 내가 서운했던 것 같아. 이제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와서 대충 뭐 어설프게 하고 가기를 기대하면서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. 이 사람이 전문가의 일을 기대를 하는 거잖아.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. 요게 그 고객이 그 집수리 기사한테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. 제가 가장 마지막에 한 게 이제 보석 유통업인데, 물론 이제 고객을 내가 직접 상대는 하지 않았어요. 뒤에서 챙겨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자재 수급도 해야 되고 AS도 해야 되고 아니면 새로운 영업 뭐 상담도 가야 되고. 그래서 이제
그래도 보석업을 하니까 여러 단골 고객 개념이 많잖아요. 특히 보석이 더 강해요. 한번 관계를 맺기가 어렵지, 관계를 맺고 나면은 거기 아니면 다른 데에는 또 내용 파악을 하려면 이제 어려우니까 계속 찾는 집을 이제 찾는 경향이 있는데, 저하고 같이 그 회사를 이끌던 여 직원이 상고를 졸업하면서 바로 저한테 와가지고 30년을 저하고 같이 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, 고객들이 보기에는 이 여사원이 사장인 거야.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직원한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사람에 대한 그 친화력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그런 건지 성품이 너무 온화한 거야. 상대방이 해주는 얘기를 다 귀담아 들어주고, 아까 내가 그 수리 과정에서 느꼈던 어떤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각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아는 내 친구를 이제 필요해서 이제 그 액세서리를 하러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나보다는 이 직원하고 더 친해지는 거야. 그런 부분들이 에서 제가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게, 집수리 기사로서 나만의 어떤 그 차별화 포인트, 저는 그 여직원한테 그런 부분을 배웠어요.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게 표현을 해야 좋을까 컴퓨터한테 또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실천 중심의 이 차별화 전략을 해서 약속을 좀 잘 지키고 말보다 이 실천으로 그런 걸 좀 커버해 주는 거 하고, 그 다음에 그 전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장비의 힘도 크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이제 수행을 해낼 수 있는 거. 그 다음에 그 신뢰하고 이제 소통을 강화를 해서 투명한 소통으로 고객이 다시 믿고, 또 다른 수리업자 부르려면 이 사람들도 깝깝하잖아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기를 칠지 아니면 뭐 뻥튀기 나한테 눈탱이를 칠지 모르니까. 그래서 기왕 한번 간 길에 내가 그 여직원한테 느꼈던 그 배워야 될 부분, 그런 신뢰를 좀 심어주는 거. 즉 그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면은 나만의 어떤 그 차별화된 집수리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이 길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